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토피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 아토피가 처음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하셨나요? 일단 뭐 보통 가장 먼저 병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보통 이제 아토피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를 찾는 거일 텐데요. 저도 뭐 직접적으로 찾기도 했고 또 아토피 치료법, 아토피에 대해 검색을 하다 보면 알고리즘이 좀 자연스럽게 뭐 아토피 식단, 영양제 이런 영상들을 추천해 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쓰면서 뭐 이것저것 좋은 것들 많이 사 먹어 봤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몸에 좋은 것들 챙겨 먹어도 좀 바로바로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반대로 좀 안 좋은 거를 먹었을 때는 뭐 바로 가렵다든지 뻘개진다든지 바로바로 티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게 좋은 걸 먹는 것보다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훨씬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상 먹었을 때 아토피에 안 좋았던 음식들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랫동안 좀 아토피가 안 나으시는 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드시고 계시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마지막에는 이제 그래도 제가 먹어본 것들 중에서 가장 아토피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단 음식인데요. 당 함량이 높은 음식 그리고 음료입니다. 흔히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장이 안 좋아지고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라고 하는데요. 이게 과장된 말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. 실제 미국 소화기학회 공식지에서도 이렇게 고혈당과 과도한 설탕 섭취가 장벽 기능을 해치고 장 건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. 네, 참고로 이건 제가 아토피가 심했을 당시에 제 혈액 영상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혈구 주변에 노폐물들이, 찌꺼기들이 엄청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이 이유가 이제 몸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장과 간 기능이 나빠져서 이런 노폐물들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서 이제 피에 그대로 노폐물들이 쌓이게 됐고, 또 이런 더러운 피가 온몸에 도니까 염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. 결론은 단 음식, 단 음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, 튀긴 음식, 매운 음식인데요. 이것들은 대표적인 염증 유발 음식 종류예요. 그래서 기름지고 튀긴 음식은 대표적으로 뭐 피자, 치킨이 있을 것 같고, 또 매운 음식으로는 뭐 예시들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 맵다는 기준이 입이 아니라 바로 속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이게 저 개인적으로도 먹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매콤하고 맛있는 정도인데 다음날 화장실에서 좀 난리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면 이게 입에는 무리가 없어도 속에서는 굉장한 무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다음날 화장실 갔을 때 좀 불편한 정도의 맵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기름진 음식, 튀긴 음식, 매운 음식은 보통 양념이나 소스와 같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당과도 연결이 돼서 좀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조절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맛있는 것들을 한순간에 딱 끊기에는 어렵잖아요. 그래서 대체 음식을 찾는 게 이런 음식들을 참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. 예를 들면은 치킨은 백숙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에어프라이기에 기름을 쫙 빼서 먹거나 최소한 국내를 먹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마지막은 바로 술인데요. 술이 안 좋다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몸에 열을 올리고 또 장과 간에 무리를 주기 때문인데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술은 뭐 다 안 좋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맥주랑 도수 높은 술, 양주, 위스키 같은 게 정말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. 도수 높은 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이 갑자기 확 오르는 게 바로 느껴졌고 또 뭐 건강한 상태에서도 도수 높은 술, 독한 술을 먹으면 뭐 장염에 걸리기도 하잖아요. 그만큼 장과 간에 너무 큰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맥주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보리기 때문에 이제 글루텐이 생성이 되고 또 찾아보니까 발효하는 과정에서 히스타민이 생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글루텐과 히스타민은 염증 유발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아토피 사람들한테는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술은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
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최소한 맥주보다는 차라리 소주를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양념, 소스가 듬뿍 있는 단 음식들, 그리고 당 함량이 높은 음료들이고요. 두 번째는 튀긴 음식, 기름진 음식, 그리고 매운 음식, 그리고 마지막으론 술, 그 중에서 특히 맥주, 양주가 아토피에 좋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아토피 증상이 바로 안 좋아지는 걸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. 근데 가만 보면 이런 것들이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장과 간 같은 속 건강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. 그래서 반대로 제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속 건강에 도움이 됐던 것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유산균과 식이섬유인데요. 유산균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을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역할이고요. 식이섬유는 이런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. 이런 유익균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돼서 유익균이 더 잘 자라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같이 먹었을 때 더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제가 아토피를 치료하면서 경험했던 아토피에 안 좋은 음식,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최대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또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이런 애도 있구나,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정도로 데이터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지금 다니고 계신 병원 의사 선생님과 직접 상담하시고 확인하시면서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 정보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. 또 다음에도 또 이렇게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혜택을 많이 가져올 테니까 구독하셔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